첫 여름밤의 해맑은 바람이란 그 촉각이 극히 육감적이다. 그러므로 가끔 가다가는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그럼 이상스러운 장난까지 할 적이 있다. 청량리역에서 동대문으로 퀭양하여 들여오는 전차선로 양편으로는 논밭이 늘려놓인 피연한 버덩으로 밤이 들면은 언뜬 시골을 연상케 할 만치 한가로운 지대다. 더욱이 오후 점을 넘게 되면 자전차나 걸음구르마 혹은 어쩌다 되는 대로 취하여 비틀거리는 주정꾼 외에는 인적이 끊어지게 된다. 퀭하게 터진 평야는 그대로 암흑에 잠기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전한 고적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나긋나긋한 바람이 연한 녹엽을 쓸어가며 옷깃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마치 자다가 눈부신 사람 모양으로 꾸물거리며 빈 전차가 오르나린다. 왜냐면 기차 시간대나 또는 손님이 많은 때라면 물론 승객으로 차복이 터질 지경이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늦어서는 대개가 공차다. 이 공차가 운전수 차장 두 사람을 싣고 볼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전차도 중앙지의 그것과 대면 모형도 구시리격이거나 동작조차 지배를 여실히 받는다. 허나 전차가 느린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놈을 속에서 조종하는 운전수가 하품을 하기에 볼일을 못 본다. 그뿐 아니라 자칫하면 숫째 눈을 감고 기계가 기계를 붙잡고 섰는 그런 병개까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차장은 뒷칸에서 운전수 붓지 않게 경쟁적으로 졸고 섰는 것이 통례다. 내가 말하는 그 차장도 역시 팔짱을 딱 지르고 서서는 한창 졸고 있었다. 새벽부터 줄장같이 표 찍읍시오. 표 안 찍은 분 표 찍읍시오. 이렇게 단연간 오여오든 똑같은 소리를 질러가며 돌아다니기에 인둘리어 정신이 얼떨떨했을 게다. 게다가 솔솔 바람에 뺨이 스치고 봄에는 압축되었던 피로가 고만 옷짝 피어올랐는지도 모른다. 차가 뚫뚫 가다가 우뚝 쓰면 그는 눈도 뜨지 않고 신호줄만 흔드는 이골란 차장이었다. 하기야 동대문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종차니까 얼른 차고에 부려놓고 집으로 가면 고만이다. 영도사 어구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여전히 졸면서 발차 신호를 하자니까 여보 사람 안 태요? 하고 뾰려진 소리를 내지르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는 맑은 정신이 안 날 수 없었는지 다시 차를 세놓고 돌아보니 깡뚱한 머리에 단기를 들인 17~18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허둥지둥 뛰어오른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입학한 듯 싶은 사각 모자에 말쑥한 세로 양복을 입은 청년이 뒤따라 올라온다. 그들은 앉을 생각도 안 하고 손잡이에 맞붙어 서서는 소곤소곤 하다가 한 번은 예약이나 한 듯이 서로 삥긋 웃어 보이고는 다시 소근거리기 시작한다. 이걸 보면 남매나 무슨 친척이 되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였다. 다만 젊은 남녀가 의식한 교회로 산책하며 여지껏 자미스러운 이야기를 맘껏 짓거렸으나 그래도 더 남았는지 조금 뒤에 헤어질 것이 퍽 애석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차장에게는 그 사정쯤 알 것이 없고 도리어 방해자에게 일종의 반감을 느끼면서 콘도라통에 기대어 다시 졸기로 하였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따 냉면 한 그릇 먹고 가서 푹신한 자기의 침구 위에 늘어지리라는 그런 생각이 막연히 떠오를 뿐이었다. 신설리 근방을 지날 때까지도 차장은 끄덕거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표 찍어주서요. 여보서요. 이 표 안 찍어줘요? 색시가 손을 내대고 이렇게 요구를 하였으나 그래도 차장은 눈 하나 떠보려지 않으므로 아니 여보 표 안 찍우? 이번에는 사각모가 무색해진 색시의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 위험 있는 어조로 불렀으나 그래도 역 반응이 없었다. 표는 안 찍고 졸고만 있으면 어떡해. 어젯밤은 세웠나? 고만두구려. 이따 그냥 날이지. 그들은 약간 헤어진 자존심을 느끼면서 이렇게들 뚜덜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차장은 비록 눈을 감고 졸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귀거친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생각에는 표 찍을 때에 되면 어련히 찍으려고 저렇게 발광들인가 속으로 썩 괘씸하였다. 몸이 날척지근하여 움직이기도 싫거니와 한편 승객의 애 좀 키우느라고 의식적으로 표를 찍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색시가 고를 내가지고 돈 받아요. 거반 악을 쓰다시피 하는 데는 비위가 상해서라도 그냥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도 이때 표만 찍어받지 않았더라면 아무 봉변도 없을는지 모른다. 차장이 어실렁 들어와서 하품을 한번 터지고는 어디로 가십니까?
종로로 가요. 문 한차 아직 끊어지지 않았지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구표 2장과 돈을 거실러 준 다음 돈가방을 등 뒤로 슬쩍 제쳐매고 차장대로 나오려 할 때이다. 손잡이에 의지하여 섰던 색시가 벼랑간 아야 비명을 내지르더니 목매 끌리는 송아지 모양으로 차장에게 고개가 딸려가는 것이 아닌가. 사강모는 이 의외의 돌발사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도 같이 소리를 질러야 좋을지 어떨지 그것조차 모르는 모양이었다. 말먹은 벙어리처럼 덤덤히 서서는 색시와 차장을 번갈아 보고 있을 뿐이다. 왜냐면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차장의 돈가방이 교묘하게도 색시의 단기에 한 끝을 물고 잡아챈 까닭이었다. 색시는 금세 안색을 변해가지고 어리둥절하여 돌아서는 차장에게 이런 무례한 이런 독서를 눌리려 하였으나 고만 말문이 콱 막힌다. 이것은 넘어도 도를 넘는 실례이라 호령도 제대로 나오지를 못하고 결국 주저주저 하다가 남의 머리를 채는 법이 어딨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길에 그렇게 됐습니다. 모르긴요. 하고 색시는 무한한 생각, 분한 생각에 눈에 눈물까지 핑그를 돌며 몰랐으면 어떻게 댕기가 가방 틈으로 들어가요. 몰랐걸래 그렇게 됐시오. 알았다면 당신께서라도 그때 뽑아냈을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잡아채면 손으로 잡아채이지 왜 가방이 물어차게 합니까? 차장은 늠름히 서서 역일같이 변명하였다. 다른 돈가방이 물어내렸지 결코 손으로 잡아내린 건 아니니까 조금 꿀릴 데가 없었다. 이렇게 차장과 승객이 옥신각신하는 서슬에 전차도 딱 서서는 움직이질 주저하였다. 운전수도 졸렵든 차에 심심파적으로 돌아서서는 재미로운 이 광경을 이윽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때 처지가 몹시 곤란한 것은 사강모였다. 연인이 모욕을 당하였을 때에는 목이라도 비어내놓고 대들려는 것이 젊은 청년의 열정이겠다. 마는 이 청년은 그런 혈기도 보이지 않거니와 차장과 시비를 하다가 파출소에까지 가게 된다면 학생의 신분이 깎일 것을 도리어 우려하는 모양이었다. 색시가 꺾인 자존심을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선우책으로 전차가 동대문까지 도착하기 전에 본권과 승환권을 한 번에 차장에게로 내팽개치고 나 나릴 테야요. 차 세워주서요. 그리고 쾌쾌히 나려올 때 사강모도 묵묵히 따라 나려와서는 에이 참 별일도 많다 하고 겨우 땅에 침을 베어놨다. 이것이 어떤 운전서가 나에게 들려준 한 실담이었다. 그는 날더러 그러니 아예 차장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고 아 망할 놈 아주 심술궂은 놈이 아니하요 하고 껄껄 웃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생각컨대 그 행동이 단순히 심술궂은 데만 나온 것은 아닌 듯 싶다. 물론 저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시달리는 몸으로 교회로 산보를 할 수 있는 젊은 남녀를 볼 때 시기가 전혀 없을 것도 아니오. 또는 표 찍고 종치고 졸고 이렇게 단조로운 노동에 있어서 때때로 그만 유머나면 어떠면 울적한 그 감정을 조절할 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이성에 대한 동경과 애정의 발로일지도 모른다. 누군 말하되 사랑이 따르지 않는 고뇌는 결코 참된 미움이 성립되지 못한다 하였다. 그럼 이것이 천리를 증명하는 한계의 홀의 일이라. 여기에서 차장이 그 색시에게 욕을 보이기 위하여 그런 흉계를 꾸몄다 하는 것은 조금도 해당치 않은 것이다. 말하자면 첫 여름밤 전차가 바람을 맞았다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른다.